우리 지역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톡 까놓고 톡. 오늘도 지역의 패널들을 모시고 톡 까놓고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튜디오 찾아주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경 경남 사회적가치 지원센터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최승재 지역재생연구소장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톡 까놓고 톡의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에 비교해 농어촌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일자리도 적고 교통수단도 제한적이고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죠. 특히 의료 서비스의 경우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의료 인력이 도시로 몰리고 또 인구 감소로 기존 병의원까지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일부 농어촌의 경우 사실상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경남도는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을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이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을 이야기를 하려면 10년 전에 폐업을 했던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주의료원 어떤 시설이었고 또 왜 사라졌습니까? 일단 이제 진주의료원은 진주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공공병원이었던 거죠. 예. 처음 만들어진 거는 1910년도에 자해의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네. 1925년도에 중암동으로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1983년도에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 지금 초전동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이유가 뭐 도시 현대화나 내지는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쪽으로 옮겼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 사실은 거기에 많은 것이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 주변이 교통도 많이 발달되지 않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환자들이 좀 가기가 어려웠던 거고 그런 이유로 사실 경영 적자도 쌓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홍준표 지사가 들어와가지고 이 폐업을 이제 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재정 적자였습니다. 예. 재정 적자가 가장 큰 이유였던 건데 이에 이제 그 조합원들 그러니까 직원들은 사실상 농성도 하고 해가지고 유보도 시켰지만 결국은 폐업을 강행하고 그다음에 도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었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재심의도 요구도 하고 국회에서 이제 국정조사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폐업이 되고 진주의료원 위치에 지금의 서부청사와 진주보건소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센터장님도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를 기억을 잘 하실 텐데요. 찬반을 놓고 지역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경남도 당시 입장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서부 경남 지역 도민들에게 훨씬 더 나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진주의료원에 약 50억의 지금 손실이 되고 있는 그걸 지원을 해봤자 예. 그 의료진들,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으로 나갈 뿐이지 인건비로 나갈 뿐이고 실제 도민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로 지원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게 도 입장이었고요. 예. 당시에 이제 통합진보당을 포함해 여러 이제 당들이 함께 이제 구성을 한 게 민주개혁연대라는 걸 구성을 했는데 이 입장은 뭐였냐면 가장 큰 건 대한민국의 한 7%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 중에 하나인 게 이제 진주의료원인데 만약에 이런 그 공공병원을 경영 논리로 접근을 해서 폐업을 한다 하면 대한민국에 과연 남아있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냐. 그리고 지역 내에서 그때 당시 갈등이 가장 컸던 건 뭐냐면 사실은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이 없어진다고 하면 절대 안 되라고 다 반대를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오히려 찬성하고 빨리 없애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경남도 서부청사를 개청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연결을 시켜서 예. 이제 오히려 지역 내에서도 의료원을 없애야 된다. 아니면 뭐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게 서부청사라는 게 들어온다라는 걸 가정하에 좀 예. 더 갈등이 심화됐었죠. 예, 네. 그랬군요. 최승재 소장님은 진주의료원 폐업 왜 그렇게 논란이 됐다고 좀 보시나요? 일단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다른 지역은 아닌데 왜 진주 의료원만 적자라는 이유로 폐업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그렇죠. 큰 이유였죠. 예. 사실 이 적자 문제도 어떤 거냐면요. 그때 이후에 서울시 의회의 김연선 의원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요. 네. 이 적자의 이유가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예. 이전을 하면서 신축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차입금을 갖다가 상환하는 예.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적자였던 부분들이 예. 사실상 운영상 문제도 그러니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근본적인 문제 이전을 위한 문제들이 예. 있었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 의료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공공병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죠. 늘려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런 공공재란 인식이 작다 보니까 사실 진주에 병원이 많다고 하지만 다 민간 병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서부 경남의 소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청 이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공공 자원들이 빠져나가는 과정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또 진주 어려운 의료 시설 부분도 공공재를 갖다가 또 다시금 없애는 과정으로 물론 이거는 이전은 아니지만 없애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서부 경남 사람들은 공공 자원들은 계속 우리 진주권에서는 없어지는 거구나 예,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폐업 이후에도 진주의료원이 몇 차례가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신종 감염병이죠. 메르스, 또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할 때마다 폐업됐던 진주의료원이 다시금 화두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근처에 있었던 이제 코로나 시절에 예. 하루에 막 100명씩 나오고 이렇게 할 때 갈 데가 없잖아요. 야, 이거 정말 그래가지고 막막했을 결국 것 다 같습니다. 문자를 보면은 마산 의료원으로 가고 있다. 예.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답답한 거죠. 네네네. 사실은 당시에 공공병원이 없다 보니까는 부산이나 마산 같은 데서는 공공병원을 이용해가지고 미리 뭐 응압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준비를 했던 건데 진주는 준비를 못하니까 예. 진주권에 있는 서북면 사람들은 다 마산으로 가야 되고 예.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됐던 거죠. 고향이 함양인데 함양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천도 못 가고 결국 경남권에 가야 되는데 다 마산으로 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네.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한 번 있었죠. 메르스 때 그렇죠. 이때도 유행했을 때도 진주오름 폐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돼 가지고 예. 그때도 화두가 됐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폐쇄되기 전인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는 진주오름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센터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폐업된 지 10년이나 됐습니다. 진주의료원. 여전히 회자되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이것들이 최근 약 한 5년 주기 정도로 해서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규모가 점점 대규모 감염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감염병을 전담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생길 때가 된 거죠. 이게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당연한 그런 그 필요성이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경남 도내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52개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중에 75% 이상이 동남부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남부권의 네네. 75% 예, 이상이. 그래서 예. 서부 경남과의 이제 동남부권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의료 불균형이 당연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로나19라는 대규모 감염병과 그다음에 이제 동남부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만큼 차이가 나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최근 예. 한 4, 5년이 아닌가 싶고요. 예.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경남도가 적십자병원 신축, 그다음에 서부경남 공공의료 기능 강화로 대규모 감염병 대응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민선 8기 이제 도정 과제로 삼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남도 보건행정과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해서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시기가 맞물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공의료기관 재건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후 실제로 과거 진주의료원의 기능을 대체할 새 의료원이 추진이 또 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 끝에
2021년 진주시 정초면 예하리가 새 의료원 부지로 결정이 됐는데요. 센터장님, 이 새 부지 또 추진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오해 말씀하시나요? 진주의료원이 기존에 진주에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진주에 진주의료원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아, 예. 2019년 11월 11일 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경남도 내 3개 진료권, 거창권, 통영권, 진주권 이런 곳들이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 대상지로 진주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랬던 이유는 진주와 하동, 남해 그다음 뭐 함양 뭐 이런 인근 지역들에 대한 의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네. 이런 투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정책 공고안을 확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협의회를 운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약 도민 토론을 4회 정도 실시를 한 다음에 2020년 12월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2020년 12월 한 중순쯤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진주권 신축 공공병원 에타 면제를 네. 추진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타 면제라는 건 약 전체 시행을 하는 기간 중에 1년 정도의 기간이 줄어드는 네, 효과가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처럼 진주시 정촌면 에아리가 새 의료원 부지로 결정된 이유는 단순히 진주에 원래 진주 의료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 이런 것들을 부결시킨 도의원께서 예. 알고 계신지 의심이 드는 예. 이유가 바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남도 의회에서 이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 건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남도가 제출한 진주병원 부지 매입 신축권을 부결을 시킨 건데요. 왜 부결을 시킨 건가요? 예, 이제 지난 11월 23일 날 이제 경남도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거죠. 애초에 이제 경남도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갖다 24년 계획을 갖다가 제출할 때 이게 2건을 갖다가 빼고 수정안을 통과를 시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 상임위원회 9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한 건데요. 그 뺀 2가지 건 자체가 더 어려운 진주병원 용지 매입 및 신축과 관련된 게 하나 예. 있고 하나는 경남도 수목원 확대 조성을 위한 용지 매입입니다. 도로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공공병원이랑 공원과 같은 것들을 갖다가 부결시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예. 부결시킬 때 논리의 가장 핵심은 적자였습니다. 많이 들었던 논리죠, 앞에. 예. 홍준표 지사가 예. 이제 폐업을 할 때 그 논리였던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사실 이제 도민들이 공공병원에 대해서 인식이 좀 안 좋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의료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시설이 좀 안 좋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 의료 체계를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예. 이 체계로 가자라는 이야기죠. 공공병원 무용론과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 배경에 있는 게.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행정과 의회는 이 공공병원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다시 그 논리를 가지고 다시금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경남도 의회에서 사업 규모 또 적정성에 있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그 도의회에서 부결하는 걸 보면서 정말 네. 너무 답답했어요. 답답하셨다. 예, 근데 예. 그 답답한 이유가 김해 지역구를 가진 의원 2분이 공통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적자폭이 너무 크다예요. 적자폭이 너무 크다. 뭐 앞에 뭐 이러이러한데 적자폭이 너무 크다. 예. 그다음에 이러인데 적자로 시작 자체가 적자로 될 것 같고 점점 갈수록 적자폭이 커질 것 같다. 네. 아니 그 이유로 하자면 공공이란 말을 왜 쓰는지를 그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공공을 하는 이유는 일반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라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업으로 덤벼들지 않을 때 그런데 국민에게 필요해서 공공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의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부결 논리를 적자를 이유를 든다는 건 네.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생존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살아 있어야 그다음에 뭘 하잖아요. 그러면 생존권에 포함된 게 치료권이라든지 보호권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근데 이걸 과연 적자라는 것의 논리로 접근하는 게 타당한가? 예. 그거는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물론 경남도에서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개원 첫 해에 약 78억 원,
그다음에 5년이 지났을 때 연간 50억 원 등의 적자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걸 봤을 때 적자가 규모가 크다는 건 이용 환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환자가 많으면 적자가 안 나겠죠. 예. 그러면 굳이 진주병원에 설립을 안 해도 기존의 민간이 있는 걸로 충분히 해결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논리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시 떠올려야 되는 부분은 병원 숫자가 부족해서 진주의료원을 신축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별도의 다른 기능이 필요해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중점적인 기능이 필요해서 한 거고, 그런 전염병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그런 전염병이 발생됐다고 계속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기후 위기의 심각도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 그럼 당연히 이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확률도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예측과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의 이런 공공의료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네. 수익과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적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은 언급하지 말고 네. 다른 부결시켜야 되고 이 일을 추진 안 해야 된다면 다른 정당한 논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남도 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료원의 위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을 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주의 경우에 규모에 비해서 병원이 많다. 또 네. 이미 의료 인프라는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도의원들께서 도대체 추진 근거하고 추진 과정을 제대로 알고는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진주, 왜 진주냐는 말을. 네. 그리고 저 역시 사실 17년 전에 진주에 내려왔을 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뭐 조그만 도농도시에 무슨 병원이 이렇게 많아. 예.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거 잘 못 참아요. 예. 그래서 택시를 타자마자 택시 기사님한테 여쭤봤어요. 택시 기사님이 그때 당시 하는 말이 17년 전입니다. 이 진주 인근의 함양, 의령, 뭐 함안, 산청, 사천, 뭐 하동 이런 데서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서 진주로 병원을 온대요. 아, 왜냐하면 병원이 예. 큰 병원들이 그런 작은 소도시까지 있을 수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는 의료진이 거기를 가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병원만 지어놓고 병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예. 병원이 운영되려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인프라도 조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기관 만들어 놓고 기관을 이전시키고 하면서 여기에 정주하세요 하면서 정주 여건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것과 같은 논리죠. 예. 그래서 큰 도시에만 살던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가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도의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2019년 11월 11일에 아까 말한 그 보건복지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선정되고 나서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4년 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까지의 전 과정을 분명히 서류로 보든 뭘로 보든 보셨을 텐데 그걸로 모르쇠로 하는 태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진주로 의료원의 위치가 확정되고 부지 매입 제한을 도의회에 상정할 때까지 분명히 도의회도 동의했기 때문에 행정이 추진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뭐 적자가 있고 왜 진주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예. 예.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말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의료원 입지에 대한 이런 경남도 의회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결국은 약간은 정치 논리죠. 사실은 이제 김해권에도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라는 논리, 혹은 김해나 이쪽에 이제 공공 인프라가 의료 인프라가 적다. 이런 논리를 대고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네. 보면은 실제 언론을 봤을 때 뭐 김해 자체만 보면요. 진주보다 의사 숫자나 이런 인프라들이 좀 적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뭐 그리고 50만 이상 도시인데 비수도권 지역의 50만 이상 도시 중에서 이런 대학병원이나 공공병원이 없는 곳이 김해다.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박탈감도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300병상 넘는 이제 중앙병원이 김해에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고, 그건 저는 도 차원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그 진주를 뭐 입지 문제를 아예 바꾸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는 너무 이제 근본적인 너무 많이 돌아가는 거죠. 예. 많이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김해의 인프라가 이제 진주보다 적다라는 부분은 100% 인정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진주가 진주만의 도시는 또 아닌 거죠. 의료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오히려 김해는 주변에 대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해에는 적지만 나머지 대도시들에는 있는 거죠. 대학병원도 있고 헌병원들도 있는 거죠. 근데 진주는 진주에 없으면요. 다 옆에 지역. 저는 이제 함양이 집이 고향이에요. 예. 함양 우리 부모님은 뭐 허리 같은 거 진료를 보기 위해서 진주로 와야 됩니다. 아, 예.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와 함께 이제 쭉 보면은 지금 이미 전체 1,578억 중에서 국비로 벌써 650억 이상을 벌써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이 최종 보고서입니다, 이게 예. 최종 보고서인데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 의료 이용 체계 수립에 대한 최종 용역 보고를 했습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병원 규모와 진료 등 병원의 운영과 관련돼서 최종적인 확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와 함께 바로 이제 실시를 하기 위한 건축을 하기 위한 용역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고 이제 건립으로 가는 과정들인데 이거 자체가 다 스톱이 지금 되어 버린 거죠.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스톱을 시키는 거 보면은 이거는 너무 좀 예. 사람들 서부경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사실상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 본래 취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지역에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공공의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제로성 게임으로 생각하지 말고 플러스 게임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예. 추가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진주의료원을 기본적으로 지금 서부권 아까 이제 의료 격차 굉장히 심해지면서 서부 경남 권역이 네. 의료 이제 취약 지역으로 지금 이제 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사망률이나 그다음에 분만, 중증 질환이나 뭐 기대 수명이나 건강 수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서부 경남이 낮습니다. 네. 낮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역의 어떤 책임 있는 공공병원을 통해 가지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과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부 경남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지키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한데요. 최종 보고서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최종 보고서에도 보면은 서부 경남이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장애인 수도 많습니다. 장애인 수도 예. 많고 기초생활 수급자 수도 다른 전국 예. 평균보다 훨씬 높은 기초생활 수급자 예, 수도.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의료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은 이제 지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의료 인력을 그냥 진주만의 의료 인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서부 경남 전체를 보게 되면요, 진주는 평균보다 높지만 사천이나 다른 지역들은 사천은 진주의 절반이고요. 그다음에 남해나 하동, 산청 이런 곳들은 전국 평균의 전반 수준도 안 됩니다. 예. 사실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고민을 하고 실제 용역 보고서도 나와 있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자체적인 어떤 자구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들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이제 서부 경남 의료 격차를 갖다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공공 의료를 갖다 이렇게 확산시킨다는 그런 측면들에서 반드시 좀 건립이 돼야 되고요.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전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공공 의료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예. 우리 굉장히 의료가 잘 돼 있는 것 같죠. 그렇군요. 예. 예, 그거는 건강보험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때문에. 건강보험이 잘 돼 있는 거지 공공병원 기관수는 OECD 평균의 10분의 1입니다. 예. 우리는 10%가 안 되거든요. 예. OECD 전체적으로는 50% 이상이고 우리는 5에서 6%. 아, 그다음에 예. 병상수도 한 70% 정도가 공공 이제 그 병원의 어떤 병상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10%가 안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뭐 진주권도 기본적으로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공공병원은 늘려야 되지 예. 줄일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수경 센터장님, 네. 사실 지금 소장님께서 뭐 지역 의료 격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만 네. 진주와 사천을 제외한 서부 경남 군 지역의 경우에는 의료 네.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네.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이 새로 건립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없는 것보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 내에서 만난 인원을 대충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예. 오늘 여기 나오려고. 얼마나 내가 될까요? 도대체 얼마나 만났나 이렇게 예. 한 3,000명 이상 만났습니다. 3,000분 네. 이상. 예. 그 3,000분 이상 만났는데 물론 제가 드려야 될 정보를 드리지만 또 그분들 의견도 뭐 제가 무슨 출장 민원 상담소 나온 것처럼 예.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예요.
면 단위, 그러니까 군 단위에서 또 많은 면이 있잖아요. 예. 14개, 17개 이렇게 면. 그러면 그 면 안에 또 20개 이상의 그 마을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을들에 사시는 분들이 면까지 나오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예. 근데 그 면에서 다시 군까지, 군에서 인근 병원까지 이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서부 경남권에 이런 공공의료시설이 있고 없고는 그분들한테 엄청 큰 거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예. 공공의료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당연하죠. 그다음에 근데 진주, 합천, 뭐 의령 뭐 이런데 진주에 있어도 되겠어요. 진주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네. 참 걱정스럽고 예. 그분들은 계속해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예. 본인의 소리를 전달할 수 없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국립대학병원이 있으면 일반 민간병원은 많죠. 근데 민간병원 말고 지방의료원, 그다음에 보건소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체계의 어떤 연속성이 확보가 돼야 공공의료 기관 간의 어떤 연계도 강화가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할 때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 민간은 개인 생각에 따라서 결정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기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서부 경남 특히 예.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런 것들이 민간이 운영을 하다가 나는 적자라서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는 그런 것들을 공공의료원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일반 병원들이 없어지더라도 공공의료원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공공의료원이 필요로 한 거죠. 특히나 진주, 사천 뭐 요 근처, 함양 요 근처에는 그래도 아직 그 학생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산청 그렇습니다. 이런 예. 데는 이제 그런 병원들이 없어지는 추세로 봤을 때 공공의료원이 생긴다면, 진주의료원이 생긴다면 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니까 네.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공방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또다시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지방의 의료 인프라와 공공의료시설의 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톡까놓고 톡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지역 이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